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근육이 감소하면 이어서 뼈가 약해진다. 자, 뼈 문제. 자, 왜 근육하고 뼈가 연관되어 있느냐. 뼈도 마치 우리 대장장이가 칼을 단단하게 하려고 오랫동안 두드리는 것처럼 근육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뼈 주변의 근육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다져줘야 뼈를 이렇게 자극을 줘야 뼈가 단단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느슨하게 있으면 뼈도 자극을 못 받아서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다는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이런 미네랄들이 부족해도 당연히 골다공증이 생기지만 근육이 빠져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육과 뼈는 연관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감소증이라는 게 그냥 근육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상태가 병입니다. 병. 근감소증은 병이에요. 병명입니다. 어, 그래서 보통 노화의 대표적인 이제 질병으로서 이제 근감소증이 될 수 있는데 근육 감소하면 좀 옷도 좀 안 맞던 게 좀 맞아지고 좀 좋은 거 아니야? 여성분들이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는데 그건 정말 큰일 나는 생각이신 거죠. 왜냐하면 체지방이 빠지면 당연히 좋은데 근육이 빠지면 근육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발생된 당을 소비하는 게 근육이에요. 근데 그 근육이 부족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우리가 이제 한 공기를 먹으면 그걸 다 에너지화할 수 있었어요. 내 근육이 예를 들어서 100 정도가 있었을 때. 근데 노화가 돼가지고 한 70, 80, 60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밥 한 공기를 다 에너지화를 못해요. 남아. 남는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육을 늘리면 당뇨가 올 수 없는 환경이 돼요. 당뇨도 개선이 되고 당뇨가 올 수 없는 환경이 돼요. 뼈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육도 근육이지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도 줄어들지만 호르몬도 단백질이죠. 효소도 단백질이죠. 항체도 단백질이죠. 사이토카인도 단백질입니다. 우리 뼈도 30%가 단백질이에요. 우리 인체는 다 단백질로 이래요. 단백질이 없는 데가 없어요. 혈액, 혈액도 단백질이 충분해야 됩니다. 에이, 혈액, 그 물인데 무슨 혈액 안에 알부민이라는 그 단백질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인체, 생체, 그 생리 활성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녹아져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전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이 25세를 기점으로 해서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으면 운동을 하거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 뭐 10대, 20대 초반까지 하던 패턴을 그대로 이으면 무조건 해가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 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이왕이면 가벼운 근력 운동까지 병행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런 당뇨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 나아가서 이런 심혈관 질환까지 발생할 위험. 그 다음에 순발력까지. 우리가 이제 벌써 보통 이제 순발력을 담당하는 게 있고 지구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빠질 때 주로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먼저 빠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게 순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제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는 거죠. 젊었을 때보다. 그래서 이런 65세 이상 근감소증에 따라서 이제 사망률도 남성분들도 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라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부족하시게 되면 치매 확률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비교해 봤더니 치매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도 부족하게 되고 사실 우리 인체는 호르몬에 의해서 돌아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 부족해진다, 모든 기능이 다 에러가 생긴다, 에러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다이어트도 말씀드렸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마치 이런 고급 외제차, 기름을 많이 먹는 차, 동일한 기름을 줬을 때 고급 차는 다 소비를 해버리죠. 근데 이제 이런 경차를 타고 다니면 남아 돌아요, 기름이.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야지. 쌓아놓고. 그게 이제 체지방으로 제가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이제 주로 콩 단백질이 많지 않습니까? 고소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싸거든요. 이게. GM으로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만들면 대량 생산해서 만들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알러지도 알러지고, 자, GMO 콩을 오래 먹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쉽게 속단하지 못해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사실 무슨 사람이 콩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쉽사리 결론을 못 내. 하지만 이론적으로 분명히 밝혀져 있다. GMO 성분들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좋은 건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비싸더라도 쌀 단백질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쌀 단백질에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이제 그 지질, 우리 막 전 구워 드시고 튀김 드시고 이게 사실 산패된 기름이잖아요. 열을 가한 기름을 우리가, 저도 사실 뭐 치킨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산패된 기름을 많이 먹어. 그 산패된 기름에서 발생되는 이런 발암 물질들을 어, 좀 저하시켜주는 게 이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쌀 단백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다음에 가바는 머리에 좋은, 뇌에 좋은, 학습에도 좋고 학생들한테 너무 좋죠. 물론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우리 어른들한테도 좋지만 학생들한테는 너무 좋다. 쌀 단백질을 학생들한테도 저는 좀 많이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지구력, 체력도 좀 도와주는 옥타코사놀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막 여기저기 막 종기 많이 생기시는 분들 있죠. 그 항종양 활성도 있어요. 휘친산이라는 성분이 쌀 단백질에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인사돌, 베타시토스테롤, 여기 인사돌 성분이 잇몸에 좋은 성분. 그다음에 남성분들한테는 전립선 비대 예방해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난황 단백질, 스피루리나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이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 이제 저번에 다 들어보셨을 텐데, 하버드 의대에서, 어, 이 대규모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기간 실험해봤더니, 동물 단백질을 먹은 사람, 식물 단백질 먹은 사람, 단백질을 안 먹은 사람, 누가 제일 병이 많이 걸렸습니까? 단백질을 안 먹은 사람 병이 제일 많이 걸렸어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걸리는 병은 안 걸려. 단백질을 먹었으니까.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특정 질환들은 더 많이 생기더라.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그런 게 없더라.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근데 단백질 중에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품, 우리 쌀 단백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류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다른 데처럼 그냥 뭐 조금 콩알 만큼 들어있는 게 아니라 류신이 한 포에 1000ml 이상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근육을 합성하는 이 불쏘시개 같은 아미노산입니다. 근손실을 예방해주는 성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백질을 소량 먹어도 마치 많이 먹은 효과를 내게 해주는 아미노산이 류신입니다. 그래서 이 SCI 논문을 또 살펴보면 노인, 남성들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향상시켜 줬다. 류신이. 그 다음에 저단백질, 어, 이제 고단백, 저단백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저단백이면서 류신을 먹은 사람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하고 똑같더라. 자,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굳이 류신 먹을 필요 없이 단백질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단백질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부산물로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암모니아 들어보셨죠? 암모니아는 너무 많이 쌓이면 그게 체내에서는 독소로 작용되거든요. 신장에 독소로 작용돼요. 간에 부담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제품으로서 뭐 하루에 한 두세 포 정도 드시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 제품이야 뭐 류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막 큰 통에 있는 막 단백질 막 숟가락으로 큰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뭐 그런 단백질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단백질 얼마나 먹어라 체중 뭐 킬로그램당 1g씩 먹어라 이러겠잖아요. 1kg에 1g 그러면 60kg인 사람 60g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에 15g 들어있어요. 그러면 4포를 먹어야 돼? 아니요. 4포 먹어도 좋은데 그러면 근육이 엄청 더 증가되긴 하겠죠. 근데 15g이지만 마치 60g을 먹은 효과가 됩니다. 왜? 류신 때문에. 여기 보면 400% 효율을 증가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15g, 15 곱하기 4를 한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포가 15g이지만 60g을 먹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킬로그램당 1g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좀 연령이 생기면 그 단백질 빠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세 포 정도 드시는 게 근육 유지하는데 훨씬 이롭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아무튼 우리는 류신이 매우 충분하게 들어있어서 다른 일반 단백질 제품하고 좀 다르다. 효율이 다르다. 우리 들어있는 함량에 곱하기 4 하면 된다. 그리고 요 말씀드린 것처럼 류신이 2200mg가 넘게 들어있네요. 2200mg. 그러니까 1200mg가 쌀단백질 안에 들어있고 저희가 이제 2000mg를 넘게 하려고 1000mg를 더 넣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을 조금 헷갈리게 드렸네요. 하여튼 한 포 안에 류신이 2000mg 넘게 들어있다. 2200mg 넘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관절 건강에 또 도움되는 게 이제 CMO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CMO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에요. 뭐, 세틸 미리스톨레이트라고 좀 어려운데, 내용이. 하여튼, 이 발견은 어떻게 했냐. 이 디엘 박사가 관절염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관절염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해? 관절염 걸린 애들만 수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쥐한테 죄송한데 혹시 관절염 걸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한 쥐에다가 실험을 하면 관절염을 유발시켜야 돼. 좀 미안하지만 뭔가 약물을 넣어가지고 주사를 놔가지고 관절염을 일부러 유발을 시킨 다음에 병을 주고 약을 줘야 돼.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이 실험 내용 자체가. 그러면 병을 줘야 되는데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병을 아무리 줘도. 성분을 알고 보니까 이 스위스 알비노 마우스는 CMO라는 성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관절염이 안 걸리더라. 그래서 발견된 성분이고, 이 성분에 대해서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콕스라는 효소와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이 연결이 되어야 마치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하는 것처럼 이 콕스라는 효소에 아라키돈산이 연결되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아프다, 움직이면 아프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되는 건데 아라키돈산하고 콕스 효소가 못 만나게 해요. 누가? CMO가. 통증이 안 생겨요. 염증이 안 생긴가 통증이 안 생겨요. 그렇게 첫 단추를 못 꿰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통증과 염증을 발생시키지 않는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독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절에 이제 CMO도 충분히, 죄송합니다.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다방면으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 상어연골, 콘드로이친이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을 하죠. 콘드로이친도 충분히 좀 넣었고, 그 다음에 통증, 붓기를 좀 완화시키는 이런 보스웰리아 성분, 그 다음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하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하고는 좀 다른 성분입니다. 글루코사민은 흡수가 안 돼요. 활성이 잘 안 되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흡수가 잘 되고 활성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식이유황. 이게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것이고, 제가 내용을 말씀 안 드립니다. 콘드로이친, 즉 상어연골은 연골 분해하는 애를 못하게 하는, 연골을 분해 못하게 하는 거. 보스웰리아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콘드로이친하고 반대. 연골을 생성을 촉진시키는 거. 우리 뼈도 파골세포가 있고 조골세포가 있는 거 아시죠? 뼈를 분해시키는 세포가 있고 뼈를 합성시키는 세포가 우리 뼈에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그 왜 두 가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게 되면 뼈로부터 칼슘을 빼내야 돼요. 그때 파골세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뼈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칼슘을 방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 이제 연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연골을 분해하는 애가 있고 연골을 합성시키는 효소가 두 개 다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연골을 분해하는 애를 억제하고 연골을 생기게 하는 애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어, 이런 원료들을 이렇게 모으려면 뭔가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베이스. 보통은 우리가 부형제라고 합니다. 부형제 성분으로서 보통은 콩기름. 왜? 아까 말했잖아요. 콩이 자주 출연해. 왜? GMO로 대량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값싼 그 GMO 콩기름 베이스에 뭐 연골도 녹이고 그러니까 콘드로이친도 녹이고 보스웰리아도 녹이고 저기 뭐야 글루코사민도 녹이고 코엔자임 큐텐도 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관절 제품이니까 관절에 좋은 기름 베이스에 이런 좋은 성분을 담은 거예요. 그게 뭐다? 대마 종자유. 음. 대마 자체가 이 염증과 관절에 굉장히 특화된 또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싸긴 해도 이런 대마 기름 베이스에 이런 좋은 성분들을 담았다. 그래서 근간소증, 뼈 약화 해결은 우리 단백질하고 콜라겐한테 이제 맡겨주시고, 올인원 관절 케어는 우리 조인트 큐. 그 다음에, 단백질은 비타민 미네랄이 꼭 같이 드셔줘야 돼요. 왠 줄 아시죠? 단백질은 덩치가 큽니다. 저같이 덩치가 큰데, 단백질을 먹는다고 단백질이 그대로 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미노산으로 분해됐다가 우리 간이나 세포에서 합성이 돼야 돼요. 그 합성할 때 필요한 물질이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같이 드셔줘야 돼요. 그래서 관절 근육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필수다.